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입니다. 전승입니다. 여의도는 이제 완전히 총선 모드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당은 친여 군소 정당의 도움을 받아 상상을 뛰어넘는 편법을 동원해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국가의 틀을 바꾼 것이죠. 만족한 여당은 성정가를 부르며 이제 얼굴마담으로 당에 돌아온 이낙연 전 총리를 내세워서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야당인 한국당은 아직도 보수 통합에 지지부진한 모양입니다. 그토록만 자기 희생과 통합을 외칠 뿐이지 내막은 공천권이라는 밥상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이전투구라고 해야겠죠. 다수의 힘으로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지난 2달의 의회는 한마디로 반민주주의의 현장이었습니다. 민주주의의 메커니즘은 완전히 무너졌죠. 소수파의 필리버스터를 원천 차단하는 쪼개기 임시국회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메커니즘을 파괴한 행동입니다. 서구의 긴 민주주의 역사에서 이런 작태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야당을 배제한 채 통과시킨 선거법은 그 내용도 그리고 통과 과정도 모두 반민주적이며 반헌법적입니다.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에 올려 국회에서 표결 처리했던 모든 법률은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 보고서와 상관없이 임명했던 총리와 장관은 이제 2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세균 총리는 이 정부에서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죠. 문 대통령부터 견제와 균형 원리에 서 있는 상권 분립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이건 어떤 말로도 변명이 되지 않는 행동이죠. 이번 검찰청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 대통령은 자신과 청와대가 지방선거 선거 개입 사건의 수사 대상인데도 자신의 뜻대로 수사 검사들을 지방으로 쫓아버리는 인사를 했습니다. 임기가 정해진 준사법기관의 수장인 검찰총장을 마치 군대의 부하 다루듯이 했죠. 그러면서 기자회견에서 당당하게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이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위법적인 인사에 반발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는 초법적이라거나 역행이라는 표현을 써서 공격했습니다. 저는 문 대통령이 법률가라는 데 기본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젠 그 믿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전하는 15일 아침 신문을 볼까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일면 헤드라인은 따옴표까지 똑같았습니다. 윤석열은 초법적, 조국엔 마음의 빛. 두 신문 모두 어제 제가 말씀드린 김웅 검사가 사직하면서 분노를 꾹꾹 눌러쓴 글 내용을 일면 세컨드 뉴스로 취급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북한이 문 대통령에게 셀레발 치지 말라고 모욕을 주었는데도 남북 협력을 정진시켜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도 두 신문 모두 크게 다뤘습니다. 동아일보 역시 일면 헤드라인은 윤석열을 초법적이라고 한 문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김웅 차장검사의 공개 반발은 이면 헤드라인으로 삼았더군요. 신문사설도 대통령에 대한 질타로 가득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은 무법 성역 인정하는 것과 같다. 심각한 현안 듣고 동문서답한 회견, 군부 때와 무엇 다른가? 이런 사설로 대통령의 인식을 비판했습니다. 중앙일보 역시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문 대통령의 국정인식, 이런 제목으로 문 대통령을 직선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나라 언론이 보는 시각과 저 같은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뉴스 밸류 판단부터 사안을 보는 시각까지 똑같았습니다. 오늘 제 방송의 제목을 문의 인식은 왜 모두의 인식과 다른가 이렇게 한 이유입니다. 저는 제 시각이 정직하고 옳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뉴스를 보죠. 검찰이 전국검찰청 직접수사 담당부서 13곳을 폐지하는 법무부 직제 개편안에 반발했습니다. 법무부 안대로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반부패 수사부 2곳이 없어지고 공공수사부 1곳이 폐지가 되는데요.
공공수사부 한 곳이 폐지가 되면 수사부가 와야 될 테니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수사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우선 차장검사도 바뀌고 또 그 아래 부장부터 물갈이 대상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반발은 당연합니다. 대검은 일단 법무부에 직제 개편안 반대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김웅검사 사직거래 검사들의 지지글도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535개 실명 댓글이 달렸습니다. 언론은 김웅검사 말고도 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가 폐지되고 김종호 부장검사가 사직을 했는데 당장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과 연루된 상상인 그룹 수사가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남부지검의 정권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가 되면서 권력 실세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있는 신라진 수사가 용두사미로 흐지부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인지 시민단체의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보단체죠. 참여연대 양홍석 공익법센터 소장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면서 사임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 개혁이냐 반개혁이냐에 관한 입장 차이는 그냥 듣고 넘어갈 정도는 이미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이 화들짝 정신을 들게 하더군요. 한쪽 날개를 스스로 꺾어버린 새는 더 이상 날 수 없겠지만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날개짓을 할 수 없다.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 후 폭풍은 엉뚱한 곳에서 불었습니다. 오늘 아침 강기정 정무수석이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 때문입니다. 그가 한 말은 이렇습니다.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정 지역에 대하여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된다는 발상을 하는 분들도 있다. 강 수석은 부동산 정책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무수석입니다. 그런 그가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적어도 청와대 수석들 회의에서 아니면 끼리끼리 모여서 부동산 매매 허가제가 논의됐다는 것이겠죠. 어제 대통령이 더 강한 정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했으니 강 수석의 말에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말이 일파만파를 일으킬 것으로 보이자 이른바 청와대 고위관계자라는 분이 반나절 만에 설을 그었습니다. 언론은 왜 그럴까요? 청와대 고위관계자라고 자꾸 하면서 익명을 보장하는데요. 그가 한 말은 이렇습니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검토한 적이 없다. 그는 기자들에게 강 수석이 개인적 견해를 말한 것이라고 둘러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동산 거래 허가제는 노무현 정부에서도 규제 카드로 검토된 적이 있죠. 김수현 수석 때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30개가 넘는 부동산 정책이 모두 실패했는데 당시 재건축 개발 이익 환수제와 함께 추가 동원 대책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보장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는 이유로 더 이상 논의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 허가제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김상조 정책실장도 오늘 비슷한 말을 내놨습니다. 김 실장은 오늘 아침 KBS 라디오에 출연했는데요. 역시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더군요. 그는 대통령의 강남 집값 원상회복 발언을 의식했는지 거품이 낀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은 단순한 안정화가 아니라 일정 정도 하향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1차 목표라면서 대출 규제와 거래 질서 확립, 전세 제도와 공급 대책까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두 사람 말이 이러니 부동산 매매 허가제는 당연히 논의됐을 겁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와 그 정부를 잇는 문재인 정부처럼 부동산 정책에 이렇게 철저히 실패하기도 참 어려울 겁니다. 그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제가 대답을 해드리죠. 시장을 이해하려는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머릿속에는요. 시장은 얼마든지 통제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지금 또 그렇죠. 그러니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는
대통령의 엄포와 기자회견에서 나온 겁니다. 한 말씀 드리자면 대통령이 원하는 집값 안정이라는 효과를 얻으려면요, 먼저 시장을 이해하려는 자세부터 갖춰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수 통합에 관해 말씀드리죠. 오늘 어느 방송의 뉴스 제목이 이렇습니다. 보수 통합 열차는 완행열차? 완행열차. 예, 보수 통합을 두고 한국당과 새보수당 그리고 우리 공화당이 벌이는 기싸움이 여전히 팽팽하다는 것이죠. 새보수당의 유승민 의원은 이른바 사문칙이라는 걸 내놓으면서 문학적 표현을 써가며 탄핵의 강을 건너자, 개혁 보수하자, 헌집을 허물고 새집을 짓자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이건 나는 살아야겠다 이런 말밖에 안 된다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통합은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 통합을 하자는 이들이 결국 자신과 좌파 세력의 공천을 보장받기 위한 통합을 생각한다면 그건 엄밀히 말해 통합이 아니라 야합이라고 해야겠죠. 살기를 찾아서 하는 야합 말입니다. 그런데 의원들뿐이 아니라 두 당에는 의원이 아닌 당협위원장 등 출마 희망자들이 넘쳐나니 문제가 커진 겁니다. 그들 모두의 이익을 다 보장할 방법이 없으니 통합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죠. 문제는 또 있습니다. 아직도 박근혜 문제가 정리되지 못해 생긴 앙금이죠. 새 보수당은 한국당의 진성 친박인 우리 공화당에게도 손을 내미는 것이 몹시 못마땅한 모양입니다. 우리 공화당 세력들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당이 유승민의 새 보수당에 먼저 손 내미는 게 너무너무 못마땅하겠죠. 어쨌든 황교안, 유승민 두 분은 지금 정치력을 제대로 시험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 판에 한국당이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데 홍준표 전 대표가 정면으로 반발했더군요. 그는 오늘 부산에서 열린 한 대학생 모임 강연회에서 자신은 고향인 밀양 창녕 지역에 출마한다는 것을 아주 기정사실화 해버렸습니다. 김태우 의원도 이른바 한강빌드에 차출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으니 결국 험지로 갈 분은 아무도 없겠죠. 이러니 보수에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만 나무랄 일도 아닙니다. 이런 일을 선거 불과 석 달 전에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난센스입니다. 그러니 힘없는 통추위가 무슨 묘책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지켜보는 우리는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보수는 이제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모두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함께 추락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일 뵙죠. 지금까지 지른책이었습니다.